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이슈가 궁금한 여러분들에게 대표로 나와서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박상현 대표는 아니고요. 박상현 아나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가 되고 싶은 박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대표는 사장님인데 네. 예. 국민들의 대표는 국회의원, 대통령 이렇고요. 예. 라디오 조사열의 대표는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있는데 그렇죠. 대표분들을 위한 안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02-2000번으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서 잘 듣고 있는 라디오 뭐예요? 라고 물을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이라고 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샵 0945로 여러분들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드리는 맞아요.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도 이 전화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저도 받아보고 한 싶습니다. 번도 못 대표가 받아봤어요. 되기란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대표가 된 정치인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자격을 얻으셨으니 잘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분들에 관련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공수처가 기한 만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논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부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에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잖아요. 공수처가 영장을 재청구했고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유효기간이 연장됐는데요. 체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보다는 좀 늘려 잡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유효기간은 통상 7일로 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그 이상을 신청하는 걸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늘어났을 거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체포영장을 연장한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과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다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공조본 차원에서 공수처가 주도하고 있는 이 체포영장 집행, 청구 집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1차 때도. 지금 뭐 차벽이 그 당시에는 뭐 긴급하게 서 있었는데 네네. 요새 사진을 보면 겹겹이 진짜 요새화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왜 휴전선 보면 동그랗게 철조망. 말려있는 철조망. 그게 군대 있을 때는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윤형 철조망이라고 불렀는데요. 걸리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철조망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긴 게 관저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지난 3일에 첫 체포 시도가 무산된 뒤에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이 새롭게 설치가 된 건데요. 네.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때 관저로 진입한 공수처 검사와 경찰 등이 대통령 경호처가 주축이 된 저지선을 우회해서 옆쪽 산길로 올라갔는데 네. 이걸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차벽 또 추가로 늘어섰습니다. 관저 정문에 한 대를 배치하고 문 안쪽으로도 버스 3대 이상을 가로 세로로 주차해서 강제 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지난번 영장 집행 때보다 더 철저하게 관저를 걸어 잠근 모습인데요. 이렇게 두터운 방어벽이 세워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체포에 한 차례 실패한 공조본이 어떻게 2차 영장 집행에 나설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번 1차 때 이를테면 장기간 대치를 하면 화장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순순히 문을 열어주는 상황은 네. 아니니까 화장실이 구비된 차량까지도 준비해놨지만 그러니까요. 차가 못 들어가서 이렇게 오동훈 처장이 얘기를 했는데 예. 이번에는 경찰 안팎에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체포 작전 제안이 나오기도 네. 했습니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 직장협의회 위원장이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3박 4일간의 체포 작전을 제안한 겁니다. 네. 시간을 가져가며 10명, 20명씩 현행범 체포하고 저지선을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라면서 네. 경호처 직원이 300명 정도 동원된다니까 900명 정도라면 24시간 정도 지나 대열이 흩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1차 저지선 쪽에 형사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되면 경찰 특공대가 아예 헬기 등으로 3차 저지선 위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총경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SNS에서 관저 내 33 군사경찰 경호대 55 경비단 등 군과 경찰을 모두 복귀시킨 뒤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를 투입하는 작전을 제시했습니다. 예. 특수 차량으로 내부 차벽을 제거한 뒤에 특공대 장갑차 2세대로 나머지 차벽과 철조망을 밀고 기동대 버스가 줄줄이 들어가면 된다면서 스크럼을 짠 경호관을 뜯어 무전기, 무기를 제거하고 기동대 버스에 탑승시켜서 각 경찰서 유치장으로 분리 호송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뭐 설명만 들어봐도 좀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상황들, 예. 유혈 충돌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포를 성공하는 거에 목적을 두지 말고 최소화하는 충돌이라든지 유혈 사태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경우에 당연히 이번에도 경호처가 극렬하게 저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물리적 충돌도 좀 커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단순히 체포에 성공하기보다는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현직 경찰은 기동대 대신 형사 위주로 테이저건과 수갑, 3단봉을 지참하고 방탄조끼 차림으로 투입해야 한다. 차벽은 특수 차량 대신 사다리를 갖고 가 넘어야 한다면서 경호원 1명을 끌어내는데 4명에서 6명이 필요하고 최소 경호처 인력의 2배를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동국대 이윤호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뒤로 미루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충돌을 감수하면 체포 자체에는 성공을 할 수 있겠지만 자칫 여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번 담화를 통해서 수사와 탄핵 심판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뭐 영장부터 시작해서 수사 기관 수사 자체가 불법이다, 위법이다라고 하면 법정에 나와서 정확하게 밝히면 되고 국민들이 이렇게 분열돼서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는 게 가장 네. 가슴 아픈 일일 것 같고요. 헬기는 그 위로 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허가를 받아도 자체적으로 대공 방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예. 있고요. 여러 좀 이성적인 판단과 고민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어제 법사위에 출석했는데 여야 모두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5시간 반 만에 돌아왔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차량 진입이 안 돼서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집행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어떻게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냐 이렇게 질의를 한 건데요. 네. 오동훈 처장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마다 스크럼에 의해 방해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예.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화장실을 겸비한 차량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네.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막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네.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한 것과 관련해서 지도부의 결심이라며 당초 계획보다는 좀 빨리 나온 상황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네.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숫자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했다가는 압도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뭐 경호처니까 당연히 실탄이 장전된 총기도 있을 텐데 어떤 총기를 어떻게 위협했느냐 이런 보고를 받았냐 물어봤을 텐데요. 네, 뭐 총기 사용에 관한 우려가 있었느냐 뭐 이런 질의가 네. 있었는데 오 처장은 어쨌든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위협을 느꼈고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수사하는 걸 넘어서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판단에 더 집행에 나아가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땐 또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것도 저희 네. YTN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박종준 경호처장 법 집행을 막았으니 현행범 체포하겠다 이런 의사도 있었다고 해요. 현장에서는. 네. 막았잖아요. 왜 막았다고 합니까? 이게 조금 오해가 있었다고 또 해명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다 의견이 합치된 건 아니지만 충돌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판단이었지 어느 쪽이 막고 어느 쪽이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 이번과 같이 1차 집행 시도 때와 같이 진입, 퇴로가 막히는 사태를 맞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다면서 철저히 준비에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의지를 다졌습니다. 예, 경찰은 좀 체포를 하자, 공수처는 아니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지금 해명을 했다라는 걸로도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 있는지, 관저 어디에 있는지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거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네. 했습니다. 오 처장은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서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네. 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혼선 빚은 것 비판하면서도 여야가 또 향후에 공수처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놓고는 또 입장이 좀
반대로 나뉘기도 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아예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의 사건 일체를 이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귀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는 뜻이죠. 네. 귀태 공수처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를 더욱 악화시킨다면서 더는 대통령 체포쇼를 벌이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귀태라고 하면 예. 이거 지금 공수처가 귀태다라는 말인데 들어봤던 말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많이 또 정치 쪽에서 많이 나왔던 단어이기도 하죠. 예, 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또 썼다가 아주 정치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었던 주장이었었죠. 2013년도에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또 청와대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예, 자 폴리티컬 디스카운트 정치 때문에 모든 사회 경제가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게 뭐 공수처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민주당은 공수처를 향해서 다음에는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 주장을 했고 이어 공수처가 국민의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했다면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특별수사단의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2차까지 응하지 않았고 이제 3차까지 응하지 않으면 역시나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데 혐의가 뭔가요? 박 처장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입니다. 네. 고발에 따른 내란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박 처장 등의 지휘로 33 군사경찰대와 55 경비단 사병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인간띠에 동원된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직권남용 등의 추가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부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방부 쪽에서는 최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어기고 또 그 인원을 동원했을 경우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3차 출석 요구 불응하면 체포영장 이제 청구가 될 거고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강제 수사 수순으로 돌입할 거라는 게 경찰 안팎의 관측이고요. 박 처장에 대한 강제 수사 차원을 넘어서서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의 저지선을 사전에 허물겠다는 포석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일각에서는 경찰의 방문 조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박 처장은 지난 4일에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 경호 업무와 관련해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이렇게 이유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지난달 경찰이 박 처장을 2차례 참고인 조사했을 때는 경호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실제 방문 조사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상황이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특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 국수본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네. 고발한 건 아닌 건가요? 지금 직무를 유기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위는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걸 방치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체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했다고 특위는 강조했고요. 이와 함께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도 아직까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명백한 업무 해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네. 민주당이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서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또 부담스러울지 탄핵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고요. 네. 저희가 추후 변화되는 이야기는 이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 연휴가 있는데 월요일과 금요일을 앞뒤로 두고 있어서 가운데 화수목이 설 연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임시공휴일 얘기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7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그 앞에 25, 26일 주말에 이어서
27일 임시공휴일 그리고 28, 29, 30일 설 어.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게 됩니다. 네. 금요일 31일에 하루 휴가를 낸다면 네. 최장 9일에 이르는 황금 연휴를 가질 수 있게 그렇군요. 되는데요. 정부는 앞서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거나 월요일 등 주말과 이어진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서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임시공휴일 지정 요구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내수 활성화 차원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임시 공휴일 지정을 통해서 휴일이 좀 늘어나면 침체한 내수 경기를 살리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내수 경기가 안 좋다. 소비자 심리 지수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최대폭으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부가 언제 이걸 정하게 될까요? 정부와 여당은 오늘 최고난대행이 참석하는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어서 네.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논의하게 될 거고요.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지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국무회의에서 14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때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상정해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고난대행이 안건을 제가하면 27일이든 31일이든 공휴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게 됩니다. 네. 실제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이후 석 달 만에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쉬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내수에 실제로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게 좀 가장 중요한 그렇죠. 이유라는 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였습니다.